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조정으로 이혼을 했죠. 조정 절차가 뭐죠?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는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이혼이란 무엇인가? 합의 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순수하게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고요. 재판 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반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상 이혼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 절차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 조정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합의 이혼과 그럼 조정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합의 이혼은 법을 잘 모르는 두 사람,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물론 서로 결정할 게 없고 나눠 가질 게 없는 사람들은, 즉 이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은 합의 이혼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뭘 나눠 가질 게 좀 있으신 분들은 네가 많이 가지니 내가 많이 가지니 하면서 합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조정 이혼으로 들어가서 판사님, 변호사분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보다요, 양쪽 변호사 선임하고 딱 중간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중재를 해주면서 따라가는 게 협의에 이르는 좀 더 수월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판사님이 중간에서 내가 판결하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당사자분들이 조금 수긍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법원 사람들 다 보죠, 방청객들 보죠.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사유, 재산 상황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예인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조정 이혼을 선호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조정 이혼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조정 이혼도 본질은 합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다시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돈 문제는 사실은 중간이라도 있어요. 내가 1억 받고 싶어도 조금 양보해서 7, 8천 정도 받는 선에서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받는 거니까 중간선에서 합의가 가능한데, 양육권 같은 문제는 중간이 있습니까? 양육권을 가지거나 못 가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정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몇 개월 동안 조정 이혼을 해보려다가 시간 허비하고 결국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 소모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빠르게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조정 이혼이 안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재판 이혼을 시작하는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일 순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혼하시고 조정을 하는 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은데, 나름의 10년차 이혼 변호사로서 조정 필승 전략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미우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나 재판 자리에서 상대방을 좀 낮춰 부르는 말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이랬어요, 저놈이 이랬어요, 저 왼수가요, 이런 표현들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주위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하니까 상대가 질렸겠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신성한 법정에서는 좀 품위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혼에는 돈 문제도 있고 양육권 문제, 양육비, 면접 교섭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라도 선택하고 그 부분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내가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얻고 요거는 주고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정에는 약간의 임기응변과 눈치가 좀 필요합니다. 본인 이런 거 없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재판부에서 원고는 소득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양육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벌어요, 저 재산 많고 소득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의 질문 의도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양육비를 얼마를 책정할까 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당신 재산이랑 소득이 높다고? 그럼 양육비 많이 주면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거에 반대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은 웬만하면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눈치가 있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과 너무 안 좋은 사이를 유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협의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으면 안
안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안이 나오더라도 감정의 골이 깊으니까 결국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또 소송해야 되고, 그럼 결국 그 자신에게 그 손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인생사가 그렇듯 너무 적을 만들지 마시고 이 또한 결국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혼 조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세부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좀 짜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혼 전문 정성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